모양도 약간 주먹 모양이에요. 모양도 약간 이런 하트 모양은 아닙니다. 주먹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사부를 예전에 봤을 때는 이게 갑자기 어레스트! 심장이 멈추는 거야. 심장이 멈추면은 이 사람이 죽죠. 혈액이 순환이 안 되면 죽잖아. 그때 이제 심장을 이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작업이 인공호흡이죠. 심폐소생술. 심폐라는 게 심장과 폐를 소생시키는 게 심폐소생술이야. 심장과 폐를 소생시키는 거. 심장은 뛰어야 되고요. 폐는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심폐소생술이 그런 거야.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려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자극을 가해가지고 뛰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누르는 게 안 되면 옆에 찢어.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이렇게. 진짜로. 김사부 보면 이거 하는 거 나와. 본 적 있어요? 그렇죠. 김사부에 보면 이렇게 손 집어넣고 심장을 직접 만져서 이렇게 뛰게 만듭니다. 무슨 마사지? 뭐 하트 마사지라나? 아무튼 이렇게 마사지.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뛰게 만들어요. 피 안 새요? 당연히 피가 새죠. 새는데 이게 죽지 않아요? 안 그래도 죽어요. 심장이 이렇게 아무리 눌러도 심장이 안 뛰니까 직접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직접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직접 손으로. 두 번째 방법은 심장이 뛰는 원리가 전기적인 어떤 신호로 뛰게 되거든. 전기적 신호로. 여기다가 연결해서 20줄 차지! 클리어! 빵! 봤어요? 봤죠? 이것도 이제 심장에다가 전기적인 충격을 가해서 다시 뛰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안 되면 2023년 7월 22일 18시 07분 땡땡땡 사망하셨습니다. 이 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사망 선고는 의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의사만 선고를 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심장 얘기. 심장은 그래서 항상 뛰어야 돼. 항상 뛰어야 돼. 심장을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4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개의 방. 위에를 방이라 그러고요. 아래를 실이라 그래. 봐봐. 우리가 심장을 바라봤을 때 이쪽이 왼쪽이죠. 하지만 심장은 내가 봐봐. 품고 있을 때 어디가 왼쪽이야? 이쪽이 왼쪽이죠. 그래서 이쪽이 왼쪽이야. 심장을 품고 있을 때. 그래서 이쪽이 왼쪽이 이쪽이죠? 이쪽이니까 이쪽이 좌. 이쪽이 우가 되고요. 좌우가 왜 저렇게 쓰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1번 첫 번째 여기를 뭐라 하냐면 왼쪽에 있는 심장의 방, 좌심방이라고 불러줍니다. 좌심방. 아래는 왼쪽에 있는 심장의 실, 좌심실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여기는 우측에 있는 심장의 방, 우심방, 우심실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4개의 방을 구분해 줍니다. 자, 이제 좌우를 뺄게요. 좌심방과 우심방, 심방은 피를 받는 역할을 해요. 피를 받으려고 하니까 위에서 이렇게 혈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습니다. 피가 들어와요. 우심방으로는 이렇게 파란 피가 들어오고요. 좌심방으로는 빨간 피가 들어옵니다. 피가 들어와요. 자, 좌심방이 빨간 피를 받으면 여기 빨간 피가 가득 차 있겠죠? 가득 차 있는 빨간 피를 어디로 내려보내냐? 좌심실로 내려보냅니다. 좌심실로 이렇게 판막이라는 걸 통해서 좌심실로 쭉 내려보내. 좌심실은 어떻게 한다? 이거를 온몸으로 쫙 뿌려주는 거야. 온몸. 그래서 온몸에 빨간 피를 공급하는 게 좌심실입니다. 온몸으로 가! 온몸에 해당하는 각 세포들한테 빨간 피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 온몸으로 공급된 빨간 피는요. 빨간 피라는 게 뭐가 포함된 피게? 철과 산소가 결합되면 철이 녹슬잖아. 철이 녹슨 색깔이 빨간색이야. 철 녹슨 거 본 적 있죠? 우리가 피에서 철맛이 나는 이유가 헤모글로빈이라는 구조에서 철이 들어있기 때문이고요. 그 철에 그 적혈구에 있는 그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달라붙어서 적혈구 색깔이 빨갛기 때문에 빨간 피가 되는 거야.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건 빨간 피가 공급되고 있다는 건 산소가 풍부한 피가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산소가 풍부한 피를 온몸으로 날라줘가지고 온몸에다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 거야. 세포 입장에서는 산소를 공급받지. 자, 세포 입장에서 산소가 막 와. 고마워! 나도 줄 거 없나? 이거 줄게. 뭐 줄까요? 그동안 모아놨던 이산화탄소를 줘요. 피한테. 고마운 건가? 아무튼 이산화탄소를 주면 산소가 사라진 피는 무슨 색깔로 바뀐다? 파란색 피로 바뀌는 겁니다. 온몸을 돌면서 푸른색 피로 바뀌는 거야. 이 푸른색으로 바뀐 피가 모여서 우심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심방에서 파란 피가 모여서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우심방은 우심실로 이 피를 내려줍니다. 내려가! 우심실은 푹 뿜어요. 어디로? 피가 파란 피니까 산소가 없잖아. 이 산소가 없는 피를 온몸으로 뿌리면 되는데 우리 죽어요. 다시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어디론가 보내야 돼. 어디로? 배로. 그래서 우심실은 어디 연결돼 있다? 이렇게 올라가서 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폐는 그럼 파란색 피가 이렇게 폐로 지나가면 폐에선 뭘 공급해? 산소를 공급할 거 아니야? 색깔이 다시 무슨 색으로 바뀐다? 빨간색으로 바뀌네. 자, 빨간색으로 바뀐 피가 어디 높아? 빨간 바뀐 피가 모여서 다시 이렇게 모여서 좌심방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색 피가 좌심방에 들어오면 다시 내려서 쫙 온몸 뿌려주고 다시 파래진 피가 들어와서 이 파란 피가 다시 야 산소 받아와! 폐로 보내준 다음에 폐에서 다시 산소 공급받아서 다시 뿌려주고 이게 돌게 해주는 게 이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과정을 전체 뭐라고 한다? 순환이라고 불러줍니다. 몸에서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 순환. 이게 피가 순환된다는 사실을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최신 정보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피가 순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옛날에 몰랐습니다. 피가 막 순환되고 있는 거야. 여기는 산소가 빠진 피죠. 산소가 없는 피가 파란색 피라고 해요. 빨간색, 파란색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홍색. 빨간 피를 선홍색 피라고 불러주고요. 파란색 피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암적색. 적색은 적색인데 어두운 적색이라고 불러줍니다. 암적색 피, 선홍색 피. 우리는 흔히 그냥 빨간 피, 파란 피라고 불러주는 거야. 빨간 피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고요. 파란 피는 산소가 별로 없는 혈액입니다. 이 선홍색의 피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동맥혈이라고도 합니다. 동맥혈이란 말이 무슨 피다? 산소가 풍부한 피를 동맥혈이 흐르고 있어 라고 표현해요. 동맥을 지나가는 피가 동맥혈이 아니라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합니다. 산소가 별로 없는 피는 그럼 동맥의 반대말 무슨 피? 동맥의 반대말 동서니까 서맥인가? 뭐야? 동맥의 반대말 뭐야? 정맥 들어봐서 정맥혈이라고 해요. 정맥혈이 흐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반으로 딱 갈라봐. 신기하게 몸을 반으로 딱 가르면 오른쪽은 전부 다 동맥혈, 왼쪽은 전부 다 정맥혈인 거 보여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책이 있는 사람들은 26쪽에 나와 있는 컬러풀한 그림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프린트를 받은 사람들은 색깔 구분이 안 되죠. 색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잠깐 선생님이 보여줄게. 자, 봐봐요.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나누어져 있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우와, 똑같아, 그죠? 와.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데칼코마니 같다고. 코미디언. 나와. 마음 상했어. 데칼코미디래요. 이렇게 순환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순환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 뭐야? 기관. 그게 심장이야. 순환의 주체가 되는
중요한 기관이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이 없으면 순환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지? 자, 심장에는 그래서 여기 봐봐. 심방에서 심실로 피를 내려보내는 이렇게 생긴 기관이 있습니다. 이걸 판막이래요. 판막. 심방과 심실 사이에도 판막이 존재하고요. 심실에서 피를 쫙 짜주는데 역류하면 되는데 역류하면 안 되니까 여기도 판막이 둘 다 존재합니다. 판막. 그래서 심실과 혈관 사이에도 판막이 존재해요. 그래서 판막 A와 판막 B가 여기 존재합니다. 그래서 심장에는 총 4개의 판막이 있는 거야. 4개의 판막. 이 판막이 잘못되면 심실이 쫙 여기를 쫙줄 때 거꾸로 역류해요. 이러면 심장에 이상이 생겨. 심장 뛰는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두근두근 하잖아, 그죠? 여보 한 번씩. 심장이 뛰는 소리를 두근이라고 하잖아. 잘 들어봐. 두근두근이 어디서 들리는 소리냐면은 심방에서 심실로 피를 내려보내. 그럼 판막이 열려요, 닫혀요? 열리겠죠. 열려. 자, 이거 판막, 손이야, 판막. 열어. 소리 나요. 열 때는 소리 안 나죠. 근데 어떨 때 소리 난다? 닫힐 때 소리 나는 거야. 언제 닫힌다? 심실이 짜줄 때. 심실에서 강한 압력으로 밀 때 이게 닫힐 거 아니야. 심실이 짜줄 때, 심실이 동시에 움직이거든요. 동시에 움직이면서 짜줄 때 요 뒤에 두 판막이 동시에 툭 닫힙니다. 이때 툭! 두근두근해 툭! 첫 번째 툭이 바로 요 위에 판막이 닫힐 때 나는 소리 툭! 툭 하면서 여기 심실에 모여있는 혈액이 쫙 나갈 거 아니야. 나가다가 압력이 떨어지면 역류할 때쯤에 요 판막이 툭 닫힙니다. 툭! 이게 닫힐 때 툭! 요거 닫힐 때 나는 소리가 근, 툭, 근, 툭, 근, 툭, 근, 툭, 근. 판막 닫히는 소리가 두근두근이에요. 심장이 아파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청진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심장 소리를 듣는 거야. 물론 폐 소리 듣기도 하지만 심장 소리를 들었더니 잘 들어봐. 툭, 쉬, 툭, 쉬. 툭, 쉬. 어디 이상이 있는 거야? 그 아래 판막이 이상이 생긴 사람이야. 툭쉬. 그죠? 두 번째, 심장 소리가 쉬큰. 쉬큰. 그죠? 쉬큰. 어디 이상이 생긴 사람이야? 위에 판막에 이상이 생긴 사람이라고. 그래서 청진만, 소리만 들어도 어디에 이상이 생긴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래. 그래서 심장 소리를 자세하게 듣는 게 청진기잖아. 청진기로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심실에서 피를 온몸으로 짜주려면 엄청나게 힘이 세야겠죠. 그래서 심방들보다 심실의 근육이 훨씬 더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육 장난 아니야. 우와, 근육. 그래서 심실이 근육이 더 발달되어 있어. 근데 이 우심실은 폐로 보내주는 심실이고 좌심실은 온몸으로 보내는 심실이니까 심실 둘 중에는 누가 더 힘이 세야겠어? 좌심실이 더 힘이 세야겠죠. 그러니까 더 근육이 훨씬 더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발달됐다는 그림이에요. 이게. 근육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어요. 이게 심장의 구조입니다. 쌤이 그냥 어디로 나가는지를 좀 되게 직관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우리 이따가 그림을 보면은 좀 이렇게 복잡한, 이렇게 꼬여있는 형태로 피를 방출해요.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근데 기본 구조는 이러한, 이게 기능에 알맞게끔 그린 거야. 기능에 알맞게. 이따 보면 알겠지만, 좌심실에서 피가 이렇게 나가지 않고요. 잘 봐. 좌심실 피가 이렇게 나가지 않고, 좌심실에서 피가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책에 그림이 어디 나와 있냐면 첫 번째 페이지에 심장의 구조가 나와 있어요. 좀 이따 보여줄 텐데, 좌심실에서 피가 이거요? 이게 좌심실이고 피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기능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동맥과 정맥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여기다 해서 동맥, 정맥.
동맥의 정의야. 동맥이란 무엇이다? 동맥이란 심실에 연결되어서 피가 나가는. 동맥은 자, 심장 기준으로 밖으로 나가는 혈관이 동맥이야. 정맥은 뭐다? 심장 기준으로 들어오는 혈관이 정맥입니다. 1번 혈관과 2번 혈관과 3번 혈관과 4번 혈관의 이름을 지금부터 붙여볼 건데 1번 혈관은 피가 나가는 곳이야? 들어오는 곳이야? 나가죠? 그러므로 동맥입니다. 동맥이야. 근데 어디로 나가죠? 온몸으로 나가죠. 온몸으로 나가니까 온몸을 크게 도는 피기 때문에 온몸을 크게 돈다는 표현으로 크다. 대동맥이라고 부릅니다. 대동맥이 그래서 우리 좌심실에 연결된 혈관을 대동맥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2번 혈관은 들어오는 혈관입니다. 동맥이야, 정맥이야? 정맥이죠. 근데 어디를 돌고 들어오는 거야? 크게 돌고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대정맥이야. 대정맥입니다. 3번 혈관은 나가죠. 그죠? 나가죠. 근데 어디로 나가? 폐로 나가죠. 그래서 이름이 뭐다? 나가니까 동맥이죠. 근데 어디로 나가는 동맥? 폐로 나가는 동맥, 폐동맥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폐동맥. 4번 혈관은 폐에서 들어오죠. 들어오니까 뭐야? 정맥이죠. 정맥인데 폐에서 들어오니까 폐정맥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 다음 시험 문제 뭐가 나온다? 동맥에는 모두 동맥혈이 흐른다? 아닙니다. 대동맥에는 동맥혈이 흐르죠. 하지만 폐동맥은 어때요? 파란 피가 흐르네. 정맥혈이 흐릅니다. 오케이? 그 정맥에는 정맥혈이 흐른다. 이것도 틀린 말이야. 대정맥에는 정맥혈이 흐르죠. 하지만 폐정맥에는요. 동맥혈이 흘러요. 그죠? 동맥혈과 정맥혈, 산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동맥혈, 산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정맥혈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동맥, 정맥의 정의와, 잘 들어. 동맥, 정맥의 정의와 동맥혈과 정맥혈의 정의가 달라요. 동맥, 정맥의 정의는 뭐야? 민규야, 뭐라 그랬어, 선생님? 동맥, 정맥이 뭐야? 동맥은? 뭐야? 예? 나가는 거요. 나가. 네. 넌 동맥이야. 내가 왜 성적이 안 나오는지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왜 모를 것 같아요. 진짜? 나가보면 알아. 아니야. 나가면 알아. 진짜. 아니 방금 설명한 거잖아. 동맥이 뭐가 기준이다? 심장 기준으로 피가 나가는 혈관. 나가는 혈관이 동맥.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정맥입니다. 동맥, 정맥의 기준은 심장 기준으로 동맥을 정하는 거고 동맥혈과 정맥혈은요. 산소를 기준으로 정하는 거예요. 산소가 있으면 동맥혈, 산소가 없으면 정맥혈이라고. 이 기준들을 소개하는 건 일단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바로바로 그냥 가능하면 외워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외워야지 하다가 시험 때까지 안 외우죠. 시험 문제에서 이게 뭐였더라? 찍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야? 과학 공부 왜 하는 거죠? 나가. 아무튼 집중해야 됩니다. 자, 우리 순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동맥이 뭔지, 정맥이 뭔지, 동맥혈이 뭔지, 정맥혈이 뭔지 이야기를 했고요. 잘 봐, 이제 순환에 대한 걸 정리할게요. 자, 심장 1번. 심장 기준으로 나가! 온몸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왔습니다. 1에서 출발해서 1-로 돌아왔어. 심장에서 출발해서 심장 돌아왔죠. 한 바퀴 도운 거야. 이렇게 1에서 1번에 해당하는 거. 자, 심장에서 나가서 심장으로 돌아왔으니까 순환한 건데 온몸을 돌고 들어왔죠. 자, 이 첫 번째 요 순환을 뭐라고 하냐면 대순환. 다른 말로 온몸을 돈다 그래서 온몸 순환이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우리 책의 순환에서 뭐라고 나왔냐? 온몸 순환이라고 나와 있어요. 26쪽에. 온몸 순환은 그래서, 자, 정리해볼게. 온몸 순환은 어딜 도는 거야? 좌심실, 대동맥, 온몸, 대정맥, 우심실. 이게 온몸 순환의 루트입니다. 읽을 수 있겠죠? 온몸 순환 루트예요. 자, 이제 폐를 중심으로 돌아볼게. 우심실에서 출발. 2번. 출발! 폐동맥 지나서 폐를 지나서 다시 심장. 2다시. 심장에서 출발한 게 돌아서 심장으로 돌아왔죠. 이것도 심장 기준으로 한 바퀴 돈 거니까 이것도 순환이야. 이 2번의 순환을 뭐라고 한다? 폐를 중심으로 돈 거니까 폐순환이라고 합니다. 폐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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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폐순환이란 녀석은 이 큰 대순환에 비해서 좀 작죠. 그래서 폐순환을 뭐라고도 한다? 소순환이라고도 불러줍니다. 대순환의 반대말은 소순환이고 소순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폐순환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순환은 그래서 순환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다. 소순환 또는 폐순환의 경로를 얘기해봐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심실,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까지가 폐순환의 경로입니다. 읽을 수 있겠죠? 이렇게 딱 찝어서 읽어낼 수 있으면 순환에 대한 걸 잘 정리한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배우는 순환과 순환계까지의 핵심적인 포인트 강의입니다. 핵심 포인트 강의. 우리 바로 혈관 얘기를 좀 바로 해볼게요. 혈관이 이 동맥, 정맥이 혈관이잖아. 문제. 동맥과 정맥 중에 누가 더 힘이 세야 할까요? 누가 더 강력한 힘을 견뎌야 할까요? 이게 맞겠다. 정답은 잘못 찍었어. 동맥입니다. 동맥이야. 생각해봐. 동맥은 좌심실, 우심실이 뿜어내는 그 혈압을, 압력을 이겨야 돼. 그래서 얘가 더 강력해야 돼. 정맥은 온몸을 돌았던 게 꾸역꾸역 모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 압력이 세요, 약해요? 엄청 약해. 엄청 약한 압력을 가진 피가 쓱 지나가는 거니까 그다지 튼튼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더 근육 구조가 단단해야 하는 것은 누구다? 바로 동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동맥이 더 튼튼해야 한다. 정맥은 상대적으로 좀 덜 튼튼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정맥은 그러면 생각해봐. 심장이 여기 있죠. 쌤 같은 경우는 키가 2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심장에서 피를 쫙 뿜으면 저 밑으로 2m 가까이 피가 내려가요. 저 2m 가까이 내려간 피가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죠. 왜 어려워? 중력은 아래로 당기니까. 피를 아래로 당기잖아. 아래로 중력이 겁나 당기는데 그걸 이기고 올라와야 돼. 그래서 밑으로 내려간 피가 정맥을 따라서 꾸역꾸역 올라올 때는 누가 도와줘야 한다? 근육이 도와줘야 합니다. 근육을 움직여야 피가 꾸역꾸역 올라오는 거야. 근데 근육으로 피가 꾸역 올라왔어. 다시 중력으로 내려가겠지.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이 정맥에도 뭐가 있다? 올라갈 수는 있지만 내려갈 수는 없는 판막이 정맥에 존재합니다. 꾸역 올라가면 내려오려고 그러면 툭 막아. 또 꾸역 올라가면 툭 막아. 그래서 꾸역 올라가요. 그래서 순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동맥과 정맥 중에 판막이 있는 게 어디게 정맥이라고 말해줘야 돼요. 정맥에 판막이 있습니다. 여기는 영국입니다. 쌤은 모자를 쓰고 반복을 입고 있는, 총을 들고 있는, 왕궁을 지키는 근위병들이 양궁 앞에 꼼짝도 안 하고 서 있는 거 알아요?
아주 오래전 옛날에는 3시간, 4시간, 5시간씩 꼼짝도 안 하고 서 있었어. 그러다가 근위병들이 하나씩 죽어나갑니다. 갑자기 쓰러져. 툭! 야, 일어나! 죽었어. 왜 죽었을까요? 피가 안 돌았어. 방금 말했죠? 피가 돌려면 뭐가 움직여야 된다? 근육을 써야 돼. 그래서 그 뒤로부터 뭐가 만들어진 거야? 1시간에 한 번씩 가만히 서 있다가도 갑자기 1시간에 막 다리 엄청 올리고 막 교대식을 성대하게 하죠. 교대식을 왜 성대하게 하는 거다? 살려고. 그래야 살아. 다리를 막 움직여야 살 것 같다. 그죠? 그래야 피가 돌아요. 1시간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1시간 이상은 견디기가 어려워서 아주 커다란 몸 동작을 한 근위병들 막 이렇게 교대식이 다리를 이만큼씩 올립니다. 본 적 있네? 자, 그런 교대식, 근위병들의 교대식이 영국의 명물인데 명물이 된 이유가 순환과 관련돼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순환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자, 근육을 사용하기 위함이 목적인 거죠. 그 다음에 쌤이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얇게 그린 건 뭘까요? 동맥도 아니고 정맥도 아니고 뭐지? 이게 모세혈관이야.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은 왜 그랬냐면 모세혈관 옆에 누가 존재합니까? 아까 뭐죠? 이렇게 해서 누구지? 세포. 세포한테 뭘 공급해야 되지? 산소를 공급해야 할 거 아니야? 그치? 세포한테 산소를 공급하려면 산소가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지. 산소가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야 공급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혈관벽이 얇아야 돼? 두꺼워야 돼? 엄청 얇아야 돼. 그치? 혈관벽이 엄청 얇아서 물질이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든 혈관보다 모세혈관이 세포 옆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혈관 옆에 세포들이 있고 모세혈관이 세포들한테 물질을 공급하는 산소, 영양소 막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을 지나야 돼. 동맥으로 공급된 피는 모세혈관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세혈관을 모여가지고 정맥으로 돌아오는 거야. 선생님 욕심쟁이라서 야 모세혈관으로 피가 오기 전에 야 동맥 옆에 붙어있으면 얘가 피가 더 빨리 올 거 아니야. 나 동맥 옆에 살래. 얘 살까 죽을까? 죽어요. 왜 죽죠? 동맥은 근육이 어떻다고요? 튼튼하죠. 튼튼해야 돼. 동맥 자체가 튼튼해야 되니까 혈관벽이 두꺼워요. 물질이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못 빠져나와. 얘는 물질을 공급할 수 있다 없다? 못 받아. 죽죠. 동맥 옆에 붙어 살면 안 됩니다. 모세혈관 옆에 붙어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세혈관이 있다는 겁니다. 온몸에 그물처럼 뻗어 있어요. 온몸에 그물처럼 뻗어 있습니다. 그물처럼 뻗어 있어요. 그래서 온몸에 그물처럼 뻗어 있어서 이게 상처가 나면 모세혈관이 터지는 거야.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는 겁니다. 좀 깊이 찌르면 뭐가 터지겠어? 동맥이 끊어져서 피가 콜콜 흘러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손목을 얇게 그으면 뭐가 잘라져요? 피부 근처, 피부 근처 뭐가 보이나요? 파란 피 보여요. 파란 피. 빨간 피 보이나요? 파란색 피가 지나가죠. 바로 위치야. 누구의 위치? 정맥의 위치, 동맥의 위치입니다. 동맥은 너무 중요해. 아주 중요한 산소를 포함한 혈액이 지나가는 거니까 몸속 깊은 곳에서 동맥이 지나가. 함부로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맥은 얘에 비해서는 좀 덜 중요해서 피부 근처로 지나갑니다. 피부 근처. 그래서 피부 근처에 정맥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정맥이 끊어졌다고 해서 크게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정맥도 이렇게 되게 많이 퍼져 있죠. 모세혈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정맥이 피부 근처에 있다는 거, 동맥은 몸속 깊은 곳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혈관은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다는 것 정도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쉬었나요? 안 쉬었나요? 우리 많이 못 쉬고 우리 7시까지죠. 한 7분 정도, 40분까지만 잠깐 쉬고 40분까지만